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늦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저녁 무렵부터 영상을 녹화하게 됐네요. 마지막 자연탐구입니다. 제 목소리도 이제 많이 쉬고,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드디어 시험 본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꾹꾹 참아내고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같이 끝까지 힘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자연탐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연탐구는 썸네일에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수학교육에 관련된 부분부터 볼 거예요. 유아 수학교육의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들 보아서 먼저 수학적 과정, 사실은 수학적 사고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수학적 과정에 관련된 얘기 먼저 좀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개 정도가 나오는데 꽤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보시면 첫 번째 문제 해결하기 있습니다. 문제 해결하기는 수학으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간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인식, 해결 방안 계획, 해결 방안 실행, 검토라고 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 과정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말은 뭘까? 바로 여기 있는 말입니다. 각자의 전략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럼 답을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학적으로 10, 7, 루트 몇, 이런 게 아니라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해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내는 그런 형태의 과정. 대부분의 경우가 물론 양화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나 뒷부분에 가면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 측정에 대한 부분 것, 규칙성에 대한 어떤 원리들, 자료 수집을 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내용들 등에 해당되는 것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생겼던 것에 대해서 수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답을 찾아 나가는 형태의 내용들, 그게 바로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적 과정 중에 추론하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추론하기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를 맺거나 이유를 달거나 하는 형태의 과정이면 모두 다 리즈닝의 추론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추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이렇게 문제 해결 과정과 역시 마찬가지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보나 지식을 관련짓는다, 즉 원인과 결과를 관련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를 관련 짓거나 혹은 재구성해서 새롭게 원인과 결과를 관련 지음으로써 뭐가 발생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더라, 혹은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보는 건 교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알았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것 말고 다른 건 없을까, 만일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그래서 예컨대 리즈닝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에서는 예측과 추론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추론하기에는 수학적 관계성, 다시 말해서 속성의 같은 점과 다른 점, 순서짓기, 뒤에 보면 이제 순서짓기 전략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때로는 범주화, 때로는 수량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자료의 관계성을 찾는 것, 추론하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추리하기라고 하는 것,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럴 것인지, 혹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 추리하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측하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때로는 일반화하기라고도 합니다. 말을 하자면 그래서 어떤 규칙이 이 안에 숨어있고, 그 숨어있는 규칙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 다음에 올 것이 무엇이라면 무엇 때문인가, 그 얘기가 바로 이 정당화학입니다. 논리적으로 추리한 것, 어떤 게 올 텐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해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 그래서 교사가 물어보는 건 왜 그렇게 생각했니를 물어보는 과정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추론하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는 바로 이 얘기 의사소통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이 상징 기호를 통해서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활동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기호를 통해서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그 전달하는 과정을 규정 지을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의사소통학이다. 그야말로 뭘 사용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수학적 언어라든가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상대방 결국 쓰는 것은 수학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의미를 확인시켜준다. 이렇게 미영이가 토끼 2마리, 사자 2마리, 코끼리 2마리와 같이 2마리씩 짝을 지어 놓았구나라고 확인 지어준다. 그 다음에 재검토한다. 둘이 무슨 뜻이니? 라고 요구함으로써 사고한 것을 그 수학적인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또 재검토하도록 다시 돌아가서 점검하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서 확장하기. 같은 동물은 같은 우리 속에 산다고 할 때 그럼 여기 있는 동물들에게 필요한 우리는 모두 몇 개일까? 라고 해서 하나의 전제 조건을 놓고 다른 상황의 의미를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전달하거나 아니면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의미를 다른 상황에 확장해내는 이런 형태의 과정들을 우리는 의사소통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거 연계학입니다. 당연히 수학적 기호로 표시된 것들은 그 의미를 실생활 안에 확인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거리의 교통 표지판을 보면서 모양을 인식해서 인식해나는 것. 그래서 모양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개념이 있으면 수학적 개념이 있으면 실생활 안에서 그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 보도블록을 찾아보면서 패턴을 찾는 것. 그래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가지고 보도블록과 연계해 나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비형식적 수학을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형식적 수학과 연계시켜서 간다. 실생활과 일상생활과의 연계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어느 부분에 방점이 찍혔나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알고 있는 수학적 내용을 일상생활의 의미와 관련 지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연계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하는 말이 표상하기. 요건 이제 계속 나오는 형태의 내용이죠. 수학적 개념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매개물로 표상한다는 건 자신의 내적인 사고를 외부로 드러내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뭘 통해서 그렇게 드러내게 되느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내적인 사고 과정을 드러내고 구체물 관련된 상황 말하기, 상징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게 된다. 4분의 1의 개념을 피자 4조각 중에서 구체물 중에서 한 조각을 들어서 설명하거나 그림을 들어서 설명하거나 할 때 생각을 나타내는 것, 뭐라고 보는 거냐? 표상하기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개물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고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수학적 태도는 뒷부분에 이제 과학적 태도와도 관계가 굉장히 깊은 형태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의문을 갖는 호기심, 하나의 사안의 특징에 주목하는 주의 집중, 여러 의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개방성, 스스로 정답을 알아가고자 하는 적극성, 그 다음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해보려는 지속성, 이런 것까지 정리해서 두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넘어가면 까미아 드브리스의 지식의 유형 나옵니다. 이건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형태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2012년도에 나왔었던 형태의 내용인데요. 초등학교에 이런 수학적 교육과정이 우리는 수화연산의 기초개념,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기초적인 측정, 물리적 규칙성에 의해 기초적인 자료수과 관련한 이게 이제 2015까지 나와 있는 거라서 이게 그대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하여튼 그러나 세부 내용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외워두고 가져가셔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유아 수학교육의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을 마쳐봤습니다. 좋습니다.